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응급처치 이번 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혈, 피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아주 신기합니다. 이제 혈관 속의 신기한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상 혈관 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둘째, 정상 응고 기전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셋째, 혈액 관리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넷째, 출혈 시 응급처치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입니다. 1차 시에는 정상 혈관 조직 및 기능, 응고에 관한 것이고 2차 시에는 혈액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3차 시에는 출혈 시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정상 혈관 및 응고 기능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혈액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피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갑자기 에너자이저처럼 열정이 솟아오른다. 그런 기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은 어디서 만듭니까? 바로 헌혈의 집이 아니라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듭니다. 골수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액은 주로 크게 세 가지 혈구 성분과 혈액 속에 녹아있는 여러 성분들을 포함한 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혈구 성분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적혈구는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합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온 균들과 싸우는 군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은 출혈 시 피를 굳게 하는 혈액 응고 작용을 감당합니다. 또한 혈액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과 단백질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즉 알부민, 면역 글로불린, 지혈과 관계되는 응고인자들이 녹아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즉 혈액은 혈구와 혈장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혈을 다루기 때문에 출혈 시에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을 비롯하여 혈장 속에 있는 혈액 응고와 관련된 인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골수에서 만들어진 피는 어디에서 전신으로 뿜어냅니까?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영어로 하트라고 했습니다. 하트는 히아트 즉 그의 걸작품 조물주의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심장은 피를 전신으로 뿜어내어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한 후 전신에서 들어오는 피를 받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혈관은 다 정맥혈관이고 우리가 우리 몸의 어디를 만지든지 맥박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동맥혈관입니다. 그러면 심장에 나온 피가 동맥혈관을 통해 전신에 공급되고 다시 정맥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혈액이 바로 회수되는 것입니까? 물론 속으로 예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맥혈관을 통해 전신에 공급된 혈액이 바로 정맥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맥혈관과 정맥혈관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은 소동맥과 소정맥을 연결하는 그물 모양의 매우 가는 혈관입니다. 크기는 겨우 적혈구가 지나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한 번에 뿜어내는 피는 얼마나 될까요? 이 작은 심장이 평생 뿜어내는 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심장 박동소를 느껴보십시오. 뜨거움이 느껴집니까? 이 심장은 떼어놔도 한동안 혼자 벌떡벌떡 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심장을 나온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우리 몸속에 혈액을 전달하는 모든 혈관의 길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고로 남북한 한반도 길이는 약 1000km 정도 됩니다. 저기 안경 낀 남학생, 대답이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체크무늬 여학생, 이 여학생은 약 5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답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혈관의 길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 10만 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와, 10만 km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옵니까? 10만 km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면 되는 거리입니다. 이처럼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는 것은 이 혈관들이 그곳같이 혈액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나면 반드시 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혈관 내 구조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내 구조물에는 크게 혈구 성분과 혈장 성분이 있다고 있습니다. 혈구 성분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있고, 혈장에는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응고인자 등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출혈 및 지혈과 관계된 적혈구, 혈소판, 응고인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의 모양은 얇고 가운데가 움푹한 원반 모양입니다. 이 모양 자체가 채소의 부피로 최대의 액체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크기는 지름이 7 내지 8 마이크로미터, 두께는 1 내지 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적혈구의 표면적은 평균 0.12 평방밀리미터, 이고 부피는 평균 0.087 입방밀리미터입니다. 이 모양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양쪽 가운데가 움푹한 도넛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 모양이 움푹한 도넛 모양이 아니라 형태가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어서 생긴 질병입니다. 궁금하시죠? 좀 더 기다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모글로빈을 통해 철과 산소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 분자가 무려 2억 7천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4개의 햄이라는 구조가 있으며 각각 햄에는 철이 한 분자씩 붙어 있는데 각각의 철에 산소가 붙어서 운반됩니다. 즉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 2억 7천만 개,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4개의 햄, 각 햄에는 철이 한 분자씩 있고 이 철에 산소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 개의 적혈구에 몇 개의 철과 몇 개의 산소가 붙어 있다는 말입니까? 피의 색깔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철의 붉은색 때문입니다. 산소를 운반할 색소인 헤모글로빈으로 적혈구 내부를 약 3분의 1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한 분자는 57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미노산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라도 잘못 연결된 경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혈구 하나에는 약 1000억 개가 넘는 아미노산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혈구는 그 수가 엄청 많아서 1 입방 밀리미터당 남자는 약 410만에서 530만 개로 평균 472만 개, 여자는 380에서 480만 개로 평균 430만 개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 경우는 남녀 모두 650만 개나 됩니다. 이 피 한 방울, 약 0.05cc 정도 되는 이 안에 적혈구의 수는 무려 2억 5천만 개나 되며 약 5리터, 5,000cc 정도의 우리 몸의 피에는 약 25조 개나 되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까? 이들이 쉴 새 없이 온몸의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를 운반합니다. 우리 몸의 피 안에 있는 적혈구를 모두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얼마나 쌓아 올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약 5만 킬로미터나 지속해야 됩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4분의 1바퀴나 도는 길입니다. 실로 엄청납니다.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신비 속의 혈액인 것입니다. 보통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입니다. 이 많은 수의 적혈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를 만드는 골수들이 1초당 200만 개 이상을 생산해서 혈관 안으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혈관으로 들어온 적혈구는 쉴 새 없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자신의 생애 동안 약 7만 5천 번이나 심장을 드나들게 됩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무엇입니까? 적혈구의 이상한 형태입니다. 이것을 겸상적혈구 혹은 낫 모양으로 생겼다고 낫형 적혈구라고 합니다. 적혈구 하나에 약 2억 7천만 개의 헤모글로빈 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57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적혈구 하나에 약 1000억 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개의 아미노산이 틀려도 적혈구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낫형 세포빈혈증 혹은 겸상 적혈구성 빈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574개 아미노산 중 6번째 아미노산 하나가 바뀐 것입니다. 6번째 아미노산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적혈과 원반 형태인데 이 돌연변이형은 난 모양으로 굽어 있어 소동맥과 소정맥을 연결해준 오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므로 악성 빈혈을 일으켜 마침내 죽고 마는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천억 개의 아미노산 중 단 한 개의 아미노산이 바뀌어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상 적혈구 빈혈증 혹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하면 무슨 철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혈구, 적혈구보다는 작고 정상수는 1입방미터당 약 15만 개에서 40만 개입니다. 혈소판의 수명은 7일에서 11일 정도이며 성인은 하루에 1kg당 20억 개를 생성합니다. 가끔 헌혈의 집에 이런 문구가 게시됩니다. 긴급 고함 혈소판 혹은 1+1 찬스 혈소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문구가 게시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혈소판의 기능과 밀접합니다. 그러면 혈소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혈소판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혈액의 응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 밖으로 나오는 피는 반드시 지혈되어야 합니다. 혈관에 구멍이 나서 혈액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진 혈관에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출혈은 인위적으로 압박해서 지혈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 복부나 뇌에서 출혈을 일으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정상적으로 지혈시키는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를 지혈시키는 응고와 관련된 구조물은 혈관 자체, 혈소판, 혈액 속에 있는 응고인자입니다. 혈관에 상처가 나 출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혈관이 수축되어 출혈의 양을 줄이고자 합니다. 혈소판은 혈관이 손상된 부위로 열심히 몰려와서 서로부터 손상된 혈관 구멍을 막습니다. 피 속 혈장에 있는 여러 응고인자들도 출혈이 일어난 곳으로 열심히 와서 뭉쳐서 덩어리를 만들어 출혈 구멍을 막게 됩니다. 혈액 1입방미터 안에 얼마나 많은 혈소판이 있을까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1입방미터 안의 혈소판 수는 약 15만 개에서 40만 개가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혈소판 수가 부족하면 지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 5만 개 이하가 되면 약간의 충격에서도 출혈을 일으킵니다. 2만 개 이하이면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에 출혈을 일으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복부나 뇌에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출혈을 일으키면 큰일 나게 됩니다. 우리가 출혈이 있는지 즉시 발견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될수록 생명에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상으로 인해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은 우리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혈소판 수가 부족하여
피부에 출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피부에 출혈 반점을 확인하면 반드시 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색깔은 빨간 계통의 색으로 반점처럼 보이는데 이 반점이 출혈인지 또는 색깔이 변한 반점인지를 구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점을 엄지로 눌렀을 때 빨간 계통의 색이 없어지면 반점이고 빨간 계통의 색이 없어지지 않으면 출혈 반점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출혈 반점으로 인지되면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가끔은 몸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출혈 반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줄다기를 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힘을 쓰다 보면 얼굴에 실핏줄이 터져서 출혈 반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아이가 나올 때 좁은 산도를 통해 힘들게 나오면서 눌려 얼굴에 반점이 보이는데 이것도 출혈 반점이긴 하나 큰 문제는 아닙니다. 눌렀을 때 반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출혈성 반점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내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감기 걸린 후 가끔 이런 출혈성 반점이 몸통이나 전신에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때도 병원에 즉시 와야 합니다. 아마도 이 혈소판이 굉장히 감소해서 생긴 반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혈액응고시 관련된 혈액응고인자들입니다. 약 13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응고는 결국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피브리노겐이 피브린, 즉 섬유소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피브리노겐은 물에 녹지만 피브린으로 바뀌게 되면 물에 녹지 않으므로 피가 흘러나오는 부위를 막아줌으로써 피가 굳는 것입니다. 이 13가지인자를 다 외우는 것은 의료인들이 할 일이겠죠. 우리는 혈액응고인자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언급했다시피 13가지 혈액응고인자들과 다른 요소들이 반응을 일으켜 최종 피브린, 섬유소가 생겨 출혈 부위를 막아주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한숨 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눈으로 쓱 봐주시면 됩니다. 절대 애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에다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런 과정을 통해 혈액이 응고되는구나 하고 감탄만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혈우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 혈우병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13가지 인자 중에서 8번째 인자, 9번째 인자, 11번째 인자가 부족하여 생기는 질병입니다. 혈우병 하면 가장 흔한 것으로 8번째 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혈우병은 유전병이며 X염색체의 존재에서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크게 부딪힌 것 같지 않은데 몸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또 치아를 뺀 후에도 지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코피가 난다거나 관절 내 출혈이 생겨 병원을 자주 방문하였다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정말로 우리 몸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 몸은 지금까지 설명한 혈액을 응고시키는 응고인자뿐만 아니라 응고를 방해하는 혹은 응고를 용해하는 항응고인자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출혈 시 출혈을 막기 위해 계속 혈액 응고만 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 응고를 위해 만들어진 덩어리, 이 덩어리들이 잘못하면 혈관을 막는 덩어리, 즉 혈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신기하게 지혈을 위해 생긴 덩어리들을 다시 녹여 혈관을 막는 혈전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혈전이 지속되면 때론 혈관 속을 흐르다가 머리에 가서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에 가서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우리 인체는 지혈시키는 기능과 혈전을 용해시키는 기능이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두 과정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기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출혈을 일으키거나 혹은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상인 사람은 이 두 기능이 아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 혈관 조직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혈액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채널 고정, 시선 고정, 당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